정책이 행복이다. 정책이 미래다. 정책 없는 정치는 헛것이다. 한국미래회의가 준비한 한국미래채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윤선 공동의장께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진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국 최근에 여러 지표 통계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0.73에 불과한 출산율, 저출산율, 네. 그 다음에 급격한 고령화, 네. 사회 분열, 경제 부의 양극화, 네. 최고 수준의 자살률, 사회 불신,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황폐한 사회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30년 후에 과연 존속이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회의체로 한국 미래회의를 구성해서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간략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곡사포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박준모 운영위원님, 예. 우리가 준비한 6가지 예. 핵심적인 거. 예. 자, 이 사람들 자기들 소개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다 소개 순서 있습니다만 6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소개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죠. 지금.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미친 집값 문제죠. 미친 집값이라고요? 예. 우리 예. 사실 그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세간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네. 오죽하면 미친 집값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집값이 미친 집값처럼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거.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 네.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친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미친 집값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을 정상화시키려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것만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3, 4년 사이에 2배 오른 거. 그렇죠. 예. 그러면 급속히 내려와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네. 문제는 빨리 정상화시키는 사이에 네. 그동안의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네. 민심이 위반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주저주저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사실은 청년들은 더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집값을 올릴 때에 공급을 규제하고 거래를 규제해서 집값을 올린 것도 포퓰리즘이지만 네. 빨리 바로잡아야 될 집값을 빨리 바로잡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예, 다음 예. 시간에 하고요. 두 번째 정책은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다 아시겠죠? 연금 문제죠. 국민연금. 예, 연금 기업 문제인데 네. 연금 기업 문제는 지금 아무도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지금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연금 문제는. 그러니까 연금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한국미래회의에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칙은 수익자 부담 그리고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네. 원칙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의 젊은 세대는 지금 본인들이 지금 나이 든 사람들 40대 이상 사람들의 연금을 위해서 본인들이 일해서 그걸 기여해야 되는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는 2055년도에 고갈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40대 이상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벌어서 네. 본인들이 쓰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을 분리해야 된다. 어떻게? 예, 40대 나이 기준. 예, 2030들은 네. 2030들만의 연금 공단을 따로 만들어서 네. 그들이 낸 연금으로 그들이 그것의 수익자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예. 지금 40대 이상만 지금 현재 연금을 네. 가지고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되면서 2030한테 미래가 열리죠. 그거 참 기발한 해법이긴 한데 예. 과연 40대가 그걸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MZ 세대의 혁명 공약인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정책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요즘 시사 문제로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뉴스입니다만은 노령 기초연금 때문에 네. 국민연금 가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령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네. 국민연금을 자기가 가입했으면 그만큼 자기가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받을 수 있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노령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까지 받아서 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거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네. 노령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을 깎아서 주거나 안 주거나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아, 있는 이거 거죠. 첫 방송부터 네. 우리가 무궁무진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요거 자, 여기서 잠깐. 꼭사포로 세 번째 대안이 뭡니까? 네, 세 번째는 형벌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 죄를 짓고 저렇게 막대한 돈을 해먹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가볍게 징역 몇 년 살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이건 그런 적 많아요. 예, 이건 네. 뭐 MZ 세대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형벌제도를 손을 봐야 된다. 어떻게요? 즉 사기 범죄나 보이스피싱 같이 금전에 관련된 범죄. 네. 그리고 사실 금융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공공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금액에 따라서 확실하게 형량을 높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네.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네. 사기를 쳤든 횡령을 했든 네. 금융범죄를 저질렀든 5천만 원에 1년 정도의 징역을. 아이고 그러면 지금 50억 횡령하고 해봐야 2년 살다 나오고 네. 그것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뭐 이런 방법인데요. 50억이면 뭐 한 100년. 10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 사실은 지금 형벌제도 하에서는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거는 형법을 개정해야 되고 네, 네. 많은 개정들이 필요한데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의 법 감정, 정의관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걸 위해서는 그런 법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된다. 자, 지금 한국 미래 채널에서 예. 방금 들은 세 가지만 해도 한 2년은 와글와글 떠들고 난리 날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윤선 공동의장님, 네, 그거 말고 우리가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더 있죠. 예, 어떤 먼저 겁니까? 더 이상 엄연하고 뻔뻔한 불로소득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불로소득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까? 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여러분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겠지만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도 네. 불로소득의 여지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니라 네. 동질 노동, 동일 임금으로 가야 됩니다. 동질. 동질 노동. 말하자면 질적으로. 예, 질적으로. 네.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는 네.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 예. 쉽고 편한 노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는 게 동질 노동, 동일 임금입니다. 박수입니다. 네. 박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소방관들의 처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아, 수 그럼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예, 네. 그 의대 증원 문제 예, 네. 이것도 예. 필수 의료 거기서 다 그렇죠. 해결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려운 수술, 와우. 힘든 수술은 와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고 맞습니다. 쉽고 간편한 제가 네. 네 번째까지만 들어도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긴장이 되고, 야, 이거 굉장한 것들입니다. 예.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국민 1인당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네.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726만 원입니다. 1,700만 원. 1,700만 원. 네. 대학 등록금이 얼마죠? 대학 등록금이 1년에 1년에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 채 안 네. 되거든요. 그렇죠. 의과대학이나 이- 공과대학 이- 실습비가 있을 때 조금 더 예, 되고. 이공계가 1,000만 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초중고 학생이 1인당 1,746만 원이면 미적분 가르치나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학부형들은 사교육비로 또 평균 1,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네. 왜곡된 교육 시장 현실입니다. 물론 1,700만 원 지급하는 상류층도 있겠지만 네, 이거 정말 이중 지출이 큰데요. 그러군요. 자, 이 문제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해결됐죠. 자, 그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더 짚어보고요. 여섯 번째 정책 과제가 뭡니까? 여섯 번째는 실비 실손보험을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해집니다. 네. 실비 실손보험 때문에 네.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네. 비급여 제도로 비급여 시장이 이상하게 팽배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이 문제는 실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방금 듣고 보니까 뭔가 해법이 보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준모 운영위원님,
이번 총선에서 이런 게 그 각 당의 공약으로 내지는 사회 논쟁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번 총선에서의 네, 그 각 당의 정책이라면은 네,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예, 첫째는 공천 정책. 예. 우리는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 공천 정책. 가만 잠깐요. 그것이 정책입니까? 정책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 없는 정치는 헛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네, 예, 선거구 획정 정책이죠. 예,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얘기한 것보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정책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한 정책은 없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정책 없는 정치는 헛것이다. 것이다. 자, 이윤선 공동의장님, 네. 이런 6가지 안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2년 전에 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국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20년, 30년 존속될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고 네,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존속 가능한 대한민국 네, 그리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시급이 필요한 것을 놓고 2년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제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한국 미래 채널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고사포를 쏘아가지고 따발총을 쏘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핵심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채널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